포항시와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 간의 계약이 2년 뒤 만료될 예정인데 시급히 대안을 내놓지 못할 경우 쓰레기 대란이 우려됩니다. 포항시가 포스텍 등 지역 R&D 기관에 수백억의 혈세를 지원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난달 말 경주에 쏟아진 폭우로 2억 5천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시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와 2020년 계약 만료에 대비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2년 후에는 음식물 쓰레기 대란이 예고돼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안의 대처는 사실상 불가능한데 민원의 지레 겁먹은 포항시와 포항시의회가 복지보동한 결과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시에서 하루 발생하는 음식물류 쓰레기 165톤은 발효시켜 사료 원료로 판매됩니다. 문제는 음식물에 포함된 물, 즉 음폐수 90톤으로 생활하수와는 달리 염분과 기름 농도가 높아 정화가 까다로워 골칫거리가 된 지 오래입니다. 포항시는 현재 60%인 54톤만 처리하고 11톤은 포스코와 인근 하수 처리장에서 25톤은 연간 10억 원을 주고 울산에 있는 민간업체에 위탁했습니다. 포항시는 2011년부터 대책을 추진했지만 현재 장소에서 시설을 전면 교체할지 아니면 하수 처리장이 있는 곳에 병합할지 이도 아니면 제3의 장소를 선정할지를 7년째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 10개월 뒤면 현재 처리업체와 계약이 만료되는데 오늘 당장 새 입지를 선정하더라도 민원 해결과 공법 선정, 설계, 착공, 시운전까지 5년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포항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더 빨리 이렇게 예측을 하고 함께 빨리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절차상이라든가 또 검토 과정상 이게 좀 많이 지연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도 포항시를 질타만 했지 결론을 내지 못하다 8대 의회 들어서야 선진지 견학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포럼과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많이 늦었지만 이번 기회에 저희 의회에서도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주민들 불편함 없도록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기초환경시설인데도 인기 없고 굳이 민원 저항을 감내하면서까지 일할 필요가 있느냐는 무소신 행정의 부담은 오롯이 시민의 몫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시 행정의 문제점 또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포항시가 포스텍 등 R&D 기관에 연간 600억 원이나 되는 막대한 혈세를 지원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재정 지원에 대한 명확한 관리와 함께 연구 결과물이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임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가 포스텍 등 지역의 13개 연구개발 기관에 지원하는 예산은 연간 600억 원에 이릅니다. 지난해 지원 내역을 보면 포스텍이 107억 원, 노봇융합연구원이 147억 원, 포항테크노파크가 76억 원 등입니다. 철강산업 침체 이후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것이지만 연구개발 결과물의 사업화와 일자리 확대 등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시가 포스텍에 지난 3년 동안 280억 원을 지원했지만 연구 결과를 사업화하는 포스텍 기술지주는 서울의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지역과 연계성도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의 연구개발 예산 지원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포항시로부터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포스텍과 R&D 기관이 이 지역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의무를 계속적으로 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포항시가 계속적으로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포항시는 연구개발의 성과가 당장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며 사업 방향과 지원 방식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D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기술 개발을 통한 산업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보다도 재정의 효율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막대한 금액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선 지역과 연계된 투자 환경 조성과 함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후 관리가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지난달 26일 경주시 외동읍과 양남면 일대에 내린 최고 288mm의 폭우로
25건에 2억 5천여만 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피해는 양남면 상계리 수렴천에 세월교가 유실된 것을 포함해 주로 도랑 석축 등 소규모 수리시설이 피해를 많이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주시는 예비비 8억여 원을 편성해 올해 안에 복구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그룹이 앞으로 5년 동안 모두 45조 원을 투자하고 2만 명을 고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는 오는 2023년까지 철강 사업 고도화와 신성장 사업 발굴,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사업 등에 45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 최근 5년간 채용 실적의 2배에 달하는 2만 명을 향후 5년간 고용해 고용 유발 효과와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방의회가 의정 운영 공통 경비를 대부분 식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식 회의가 없거나 회기가 아닐 때도 부적절하게 사용했는데 대구 지역 기초의회 실태를 조지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구의회는 4년 동안 3억여 원을 의정 운영 공통 경비로 썼습니다. 식대 비중이 72.9%로 기초의회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다과 10%를 합치면 80%를 넘습니다. 수성구의회는 3억 8천여만 원 가운데 식대로 1억 4천여만 원을 써 38.7%로 가장 낮았습니다. 소구를 포함해 식대 비중이 50%를 넘지 않는 두 곳입니다. 남구와 북구, 중구, 달서구는 50%대, 달성구는 60%대를 기록했습니다. 상당수는 공식 회의가 없는 회기가 아닐 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 의회가 0.6%에 그친 교육비 비중이 기초의회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서구와 남구, 북구, 중구, 수성구, 달서구에서 교육비가 20%를 넘었고 동구는 2.2%, 달성구는 3.3%에 그쳤습니다. 교육은 외부 위탁 교육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위탁 교육의 경우에는 특정한 강사와 특정한 내용으로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위탁 교육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의회 스스로가 교육 계획을 세워서 자기 자치구군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생활 밀착형 정치를 지향하는 기초의회의 의정 운영 공통경비 역시 먹고 마시는 쌈짓돈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안입니다. 우리나라가 종합 3위를 기록한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경북 연고 선수가 금메달과 동메달 각각 14개, 은메달 7개 등 모두 35개의 메달을 땄습니다. 특히 경북 출신 선수단이 딴 금메달은 전체 금메달의 28%나 됐습니다. 상주시청 사이클 나름 선수는 금메달 4관왕, 경북도청 소속 수영 김서영 선수는 한국 신기록이자 대회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모레 6일 경북도청에서 경북도 소속 선수단의 환영식이 열립니다. 경주시가 아름다운 경주 만들기를 경제 살리기 열린 시정과 함께 시정의 3대 축으로 정하고 10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시는 이를 위해 생활쓰레기 상습 투기 지역에 스마트 음성 경고판 설치를 확대하고 저단 현수막 게시대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내 집 앞 화분 내놓기 운동을 확산시키고 예산 지원이 중단되더라도 마을 가꾸기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선진지 견학과 성공 사례 공유 워크숍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도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거주지 근처로 배정된 학구를 벗어나 농어촌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유학구제가 내년부터 시범 운영됩니다. 경북교육청은 농어촌 학교의 폐교를 막으면서 동시에 초등학생 농촌 유학을 원하는 학부모 수요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내년부터 시군별로 초등학교 한 곳씩을 자유학구제 시범학교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현재 농촌 학교의 통학을 원하는 도시 학생들은 사실상 위장 전입을 통해서 소규모 학교를 배정받아 왔습니다. 오늘 낮부터 비가 그치고 경북 남부로는 늦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 28, 9도의 분포를 보이겠는데요. 한낮에는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비가 그친 뒤로 경북 남부에는 늦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 18도에서 21도 분포로 선선하겠고요. 낮이 되면 28도에서 29도로 30도 아래에 머물겠습니다. 다만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습니다. 한낮에는 야외 작업 활동을 자제해 주시고요.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제21호 태풍 제비는 오후 3시경에 일본 오사카 육상에 진출을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으로는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태풍의 이동 경로가 유동적인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18도에서 21도, 낮 기온은 28도에서 2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1도, 독도 23도, 낮이 되면 울릉도 27도, 독도 26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구름 가끔 지나고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3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낮 기온이 대체로 30도 아래에 머무는 가운데 금요일에는 다시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은 포스코 협력사 협회와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 협력사 협회는 채용 지원 서비스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고용노동청은 기업 지원 고용 서비스를 적극 지원합니다. 지난 7월 경북의 고용률은 67%, 실업률이 3.7%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고용 지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장기 전국 고교 야구 대회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오는 15일까지 계속될 이번 대회에는 경주고등학교를 포함해 전국 76개 교에서 3천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경주 베이스볼 파크와 포항 야구장 등 3개 야구장에서 토너먼트로 모두 74경기를 치릅니다. 올해 마지막 전국 고교 야구 대회이자 선수 진로를 결정짓는 중요한 대회이기 때문에 학부모와 선수 스카우터들도 경기장을 많이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허난성, 정저우시 등 중국 6개 지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다며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축산업 종사자들은 중국과 동유럽, 러시아 남부 등 돼지열병 발병 지역 여행을 참가하고 이곳으로 여행을 다녀왔다면 최소 5일 이상 농장에 들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빠른 전염률과 높은 폐사율을 보이는데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지 않고 있어 국내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구 경북지역본부가 지역 중소기업 37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9월 달 업황전망 중소기업 건강도 지수가 83.1로 8월에 비해 8.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4개월 만에 반등한 것입니다. 지역기업 경영상 어려운 점은 인건비 상승이 60.7%로 가장 많았고 내수 부진과 업체와의 과다 경쟁 등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9월 4일 화요일 포항 MBC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